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 요새 늘 그렇듯이 이제 쏠림 그리고 종목 압축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뉴욕 시장도 상승을 했고, 또 엔비디아가 3.6% 상승을 하면서 AI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쏠리고 압축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규제 이슈 때문에 애플이 2.5% 이상 하락을 했고, 또 전기차가 실적이 부진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0.25%, 나스닥은 마이너스 0.41%, S&P 500은 마이너스 0.12%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서 거의 그 플러스 0.4%까지 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워낙 강하게 매도를 해야 되니까 지수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 조금 좀 하락폭이 줄었다가 외국인들이 조금 또 매수를 늦추면 또 다시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85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44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97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49.40포인트, 어제보다 0.93%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0.4%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뭐 코스닥 종일 하락권에서 뭐 작은 등락만 거듭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종일 매도 우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좀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지지선을 어디다 형성하느냐 정도가 중요한 그 포인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712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181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4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6.37포인트, 어제보다 0.76%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는 어제 이제 뭐 갭 메우기가 나올 거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서 뭐 생각은 했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좀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역시 뭐 갭 메우기를 오늘 한 건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그 윗꼬리가 안 달려 있어서 조금은 좀 나 보이지만, 갭 메우기 치고는 조금 이제 좀 과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환율은 오늘 1334원 5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3원 20전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을 주체별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230억, SK하이닉스 760억, 삼성바이오 24억, 현대차 36억, 셀트리온 30억, 삼성물산 58억, 이게 답니다. 셀트리온은 뭐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고 한 30억 샀고, 삼성물산은 뭐 어제 말씀드린 이제 똑같은 이유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36억, 오히려 기아는 또 190억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신에 또 모비스를 좀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물산까지 전부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011억이나 팔았고, SK하이닉스도 615억, 시장 끝장나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오늘 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아침부터 선물을 내리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보면은 뭐 쭉 해서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는 전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알테오젠만 234억 사는 게 답니다. 나머지는 기관도 코스닥에서 전부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496억, 에코프로 110억 뭐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보면 전선 쪽 섹터가, 이거는 뭐 어제도 우리 좀 얘기했던 거에다가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매출 규모가 확대된다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또 구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또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전선이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는 진짜 이건 산발적으로 움직였어요. 뭐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용요법, 뭐 이거 해서 뭐 FDA의 승인을 받네 마네 뭐 하는 거 거의 다 갔다 뭐 이런 거, 줄기세포 재대열, 뭐 면역 항암제 뭐 등등 해서 그 각각의 이슈 있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급등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NFT, STO 뭐 이런 거 하고, 특히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에 투자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창투사라든지 관련된 증권사 이런 것까지 오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주춤하니까 오늘 진짜 요즘 얘기대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 우리 시장이 진짜 저질 체력이라는 게 그냥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 직전까지 있다가 항상 동시효과에 매수를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줄였어요. 1030억대 있다가 850억대로 오히려 줄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시효과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는 외국인 수급 없이는 못 간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그게 이제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또 장이 뭐 이러니까 텐버거, 뭐 10배 가는 거, 인생 대박 종목,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각종 사이트, 요새 이제 저 백만개미 사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텐버거, 빨리 오세요. 뭐, 10배 나는 거, 근데, 뭐, 10배 나면 좋죠. 근데 이제 저희 백만개미 스쿨은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예, 저희는 그냥 합리적으로, 남 버는 만큼 벌고, 좀 덜 깨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백엔트 이렇게 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뭐 예상을 한 거죠. 우리 시장이 체력이 약화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뭐 낙폭이 커서가 아니라 이게 오늘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도 AI 관련 뭐 엔비디아 이거 다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뭐 고전해요. 반도체가 그나마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됐는데, 이 반도체는 우리가 그 HBM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이제 마켓시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우리의 경쟁 업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국제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끝나요. 그걸 어떻게 해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돈 벌잖아요. 그러면 뭐
뭐 정부가 나서서 니네 그동안에 우리가 놔뒀더니 안 되는데 외국처럼 뭐 반도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 텍스카트 해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돈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TSMC 나오죠. 뭐 어디도 소니도 뭐 TSMC 일본 공장이 뭐 모두 어디도 뭐 급기야는 중국 회사까지 뭐 난리를 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안 사면 우리는 천수답이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 매수라는 게 이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계속해서 살 수는 없어요. 벌써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사왔잖아요. 1월 말부터 오늘까지. 근데 특히 오늘처럼 어제 밤에 뉴욕 시장이 부진했어요. 그 다음날 외국인들이 비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러면 이제 뭐 답이 없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외국인들이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8조 6천 정도 넘게 샀어요. 1월 말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우리 기관은 10분의 1도 못 샀어요. 거기에 10분의 1 순매수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같이 사주면서 조금 더 가는 거 이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거 이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체력이 진짜 저질 체력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판단할 때 외국인 수급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핵심이 뭐냐, 반도체. 그럼 반도체 이제 여기서 벌써 왜 이러냐. 우리는 AI 관련된 HBM도 두 회사가 다 만들고 뭐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면도 뭐 있지만, 미국인 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SK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그런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이제 외국 유명 회사들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곳, 아까 얘기했듯이 엔비디아 같은데 납품이 이제 팍팍 꽂혀야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가 미국에서도 이제 거품이다, 아니다, 뭐 막 이렇게 이제 의견도 나오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 시장에서 AI만큼 파괴력을 가진 그런 화두가 없어요. 아직은 그 대체적인 화두를 가진 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AI 영향권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뭐 캐시우드처럼 뭐 AI 관련주 다 팔고 뭐 다음 타자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리 가서 주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일반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수급선이 나름 AI 관련주 중에서 살아있으면 더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 라인이 살아있다면 그냥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미리 거품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실제로 뭐 그 이제 금리도 올리고 막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유동성은 별로 안 줄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가 뭐 계속해서 뭐 돈 풀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준도 사실은 그 레포 시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 심리가 안 있으면 뭐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의 총량, 풀려있는 총량을 언젠가는 얘가 탁 넘어서는 순간 무너지죠. 근데 이제 그때는 무너질 때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무너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봐야 돼요. 뭐죠? 엔비디아하고 비트코인이죠. 이 둘이에요, 핵심은. 얘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얘네가 안 죽으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집중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걱정해갖고 거품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주식하고 맥주는 거품이 있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거품 뭐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때는 이제 개별적인 수급 라인을 잘 따져봐야죠. 비트코인이 이제 1억, 우리 돈으로 1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 비트코인 처음 나와서 1,000만 원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뭐 각종 매스컴에서 뭐 이거 뭐 밤에 토론회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사기니 뭐니 실체가 있네 없네 뭐 그때 참 이거 사기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뭐 지금도 잘 나오시고 있는데 참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그 투자 시장에서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1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연말 특집 그 2024년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식 말고 하면 비트코인을 좀 사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주식이 아니라면 비트코인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올해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긴 비트코인이 오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위험자산이니까 올라야 된다. 이런 등식을 이제 갖고 봤는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갉아먹는 괴물이 됐어요. 그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잖아요. 이 비트코인 쪽이 강하게 오르니까 오히려 주시장이 위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뭐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돈의 총량에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래요. 그냥 갖고 계시다면 즐기면 되고 없으면 구경만 하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 그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시장은 이틀 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 내용 갖고 뭐 진위가 어떠네 저떠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뭐 이제 움직임을 계속 보여갈 겁니다. 그거를 또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렇지만 전체를 크게 흔드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잠시 후에 6시부터 스쿨 회원분들은 집중 분석 그 밸류업 성공의 그 키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